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톡식의 강원도대표 정치교육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그 펀 있잖아요, 펀. 예. 펀 발음이 점점 좋아지세요. 처음엔 펀 이러시더니. 저 카투사 출신이에요. 그래? 네네. 이제는 펀이 확실하게 영어 발음이 나오시네. 세 단어 이상 연결을 시키는 문장을 만들지 못하지만 네. 단어 하나하나 발음은 됩니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뭔지. 잠깐 끝내고. 오늘은 이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드디어 동서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뻥 뚫렸죠. 야. 네. 여튼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게 좀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서 가장 북쪽에 동서 연결도로가 뚫렸다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이용 차량이 한 5천만 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 도에 미칠 그 경제 효과는 거의 4조 3,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떴더라고요.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게만 되면. 네네네. 근데 이게 역시 뭐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뭘 걱정하세요? 되게 도로가 새로 뚫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부작용 같은 게 생기죠. 뭐 무슨 효과, 빨대 효과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머물던 도시에서 통과하는 도시가 그렇죠. 되기도 그거는요. 하고. 70년대요.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대전에서 엄청나게 나왔던 얘기예요. 호남 영남의 물류나 사람이 와서 대전에서 한번 묵고서 가다가 서울에 네. 통과 도시 됐다 난리 나가지고 오히려 성장이 주춤하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좋아졌죠. 그럼요. 결국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는 뚫려야죠. 사실은. 도로가 뚫려야 사람과 물류가 오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아니 저는 지금 우리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재뿌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얼른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뭐 하여간 도로 뚫려가지고 우리나라 변화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하여튼간에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대는 크지만 이 요금이 통행 요금이 처음에 서울 춘천만 개통됐을 때도 그 얘기 많았잖아요. 요거 너무 비싸다. 요거는 좀 이게 지금 이게 11,700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맞아요. 왕복이면 23,4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 양양 구간이 150km인데 이 78km나 더 먼 서울 남구미 통행 요금하고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더 비싼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서울 강릉 영동 고속도로는 거리상 42km 정도 더 짧은데 그 영동 고속도로보다 요금은 2,100원이 더 비싸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도에서 나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서울 춘천 고속철도 생겼을 때 ITX 요금 깎아 내리느라고 아세요? 무지하게 했었잖아요. 도에서 시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가 나서서 요거는 좀 싸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거 사실은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 너무 비싸요. 그걸 좀 맞아요. 낮추는 게 제가 보기에 그게 아주 또 중요하다. 지금 거의 강원대학교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또 마당발이시니까 직접 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갑자기 세게 치고 나오시면 제가 마음이 확 그냥 쫄아들면서. 워낙 마당발이고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정치학과 교수시니까. 아니 오늘 뭐 좀 아침에 드시고 속이 좀 안 좋으신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더 그 지역에 지금 기대가 큰 이런 얘기들은 그 지역의 전문가랑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신실크로드 열리나 이슈도 딱 정리하고 모시자고요. 그래서 이 이슈도 생각하다가 신실크로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오늘의 이슈는 유럽입니다. 오늘 이 고속도로는 서울서 양양을 연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천과 양양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이게 연결돼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꿈은 유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초에서 동해 고속도로가 그렇죠. 쫙 연결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로 해서 예, 중국 거쳐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이슈. 선배님도 그럼 하나 뭐 던지세요. 저는 이슈들을 사자성어로 준비했는데 2개 준비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네. 하나만 잘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저는 저기 우리 교수님처럼 좀 우려의 목소리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길래 내가 우려의 목소리를 할 줄 알았어. 오늘 사실 어제 밤에 공부 준비하면서 그러죠, 네. 아유, 우리 교수님 또 까칠하게 네. 이게 잘못하면요, 뭐 빨대 효과 내가 뻔히 예상이 돼서 네. 이런 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아니, 얘기. 저를 확 파악해 버리셨네. 사자성어 네. 2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순 우리말 버전이 하나 있어요. 하기 나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걸 사자성어라고 주장하시네. 하여간 네, 하기 나름. 그러네요. 네. 사자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영어 버전이에요. 네. It depends. 맞잖아. It depends. 영어 발음으로 it depends. 됐어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나? 표정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 하기 나름 영어로.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지금 뭐서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어하는 것 같기도 진짜로? 하고.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괜찮지 않았어요? 나 무지하게 영광에서 이 머리가 딱 떨어질래 막 박수 치고서 막 됐다 하고 왔는데 야 이런 분위기 썰렁하다. 네, 뜻은 아주 잘 전달됩니다. 좋습니다. 시무룩해지네 갑자기. 네. 그거를 이무룩이죠. 이무룩. 야. 창무로. 하기 나름 it depends. 알겠습니다. 멋있는데 자, 빨리 네, 인터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농담도 안 먹히고 오늘 힘드네.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의 일조도 하셨고 또 하나 정말 그 지역이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이걸 또 만끽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대책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속초 고성 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보기 좋으십니다. 예, 요즘 뭐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체육대회가 많아가지고요. 네. 야유회도 있고 해서 좀 인사 좀 다니다 보니까 아주 구릿빛 좋습니다. 예, 얼굴 좀 탔습니다. 저도 인사 좀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셨죠? 예. 얼굴이 보기 좋다는 말씀 참 좋은 표현이고요. 네. 얼굴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중후해지세요. 네. 네. 그게 좀 나쁘게 연세가- 얘기하면 국회의원 강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좋은 건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뭐 한 해 한 해 늘어나는 주름이나 흰머리를 훈장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아니 주름 그거 없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무슨 주름이 늘은 것처럼 괜히 호도하고 계시네요. 아니, 화장으로 좀 흰머리도 별로 없어요. 화장으로 좀 가렸습니다. 아니 우리 이 의원님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인상이 웃는 상이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게를 잡아도 남들이 별로 이렇게 무게 잡는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좋으십니다. 좋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고속도로 개통의 의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동서 8축 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9x7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남한 대한민국을 이 남해안의 1축 그리고 2축, 3축, 4축에서 강원도가 7축, 8축, 9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축은 1972년도에 영동고속도로가 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그 7축이 됐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됐지만 반갑지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맞아. 사실은 40년이 넘어가지고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8축이 예, 그렇죠.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젠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부터 이제 다시 그 양양까지 8축이 완공됐습니다. 9축은 이제 그 휴전선을 그 아래로 예, 비무장 민통선으로 쫙 이렇게. 네. 지금 아마 평화고속도로가 그 9축을 담당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아주 굉장히 괜찮아지겠죠. 하여튼 동서 8축 도로가 완공이 됐다는 것, 네, 강원도를 관통하는 7축, 8축 두 축의 그 고속도로 도로망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한다 이런 것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선은 상당히 물류라든지 경제 교류가 많아져서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 통합이나 소통에 동서 간의 화합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문화 교류의 어떤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간에 서로 이견이 있었다든지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이번에 서로 이해되고 문화를 교류하고 하면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유라시아를 동북아 시대를 넘어서서 유라시아까지 우리가 진출하는 하나의 교두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사실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의의를 질문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여러 개 다른 질문을 해야 답을 해주실 텐데, 다 끝났어요. 지금 업되셨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줄줄이 그냥 효과까지 쫙 나오네요. 우리 저 교수님은 뭐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와. 제가 드릴 질문은요. 어제 밤잠 안 자고 외우신 거 아니에요? 자, 네. 그러면 뭐 이제 좋은 거는 다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우려 제기되는 것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속 시원히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주말 성수기에는 90%가 수도권에서 이제 네, 네. 올 거란 말이죠. 오히려 강원도 분들한테는 차만 막히고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거. 예? 게다가 또 가까우니까 아침에 왔다가 놀고서 가면 네.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 주말에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강촌을 지나서 연결하는 도로요. 그것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 하는 안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천부터 양양까지 오는 길이 주말에 너무 밀린다 했을 경우에는 국도 46호선하고 56호선 이것들을 좀 우회도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분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남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거고 수도권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수도권 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더 많이 더 쉽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 3천만 명 정도의 그 관광객의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좀 더 관광 기반 사업들의 투자를 좀 열심히 해서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한다면 강원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우려를 기대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통되고 첫 주부터 너무 확 몰려와서 이거 큰일 났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새로 길이 뚫리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분산되고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이번에 그 양양 낙산 도립공원에 그 모텔들이 많거든요. 호텔도 있고. 거기가 꽉 찬 거를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예, 아주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구나. 속초, 고성, 양양에 이게 굉장히 그리고 강릉도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가면 강릉이니까요. 동해안권에 수도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부족한 SOC, 교통망들을 좀 더 빨리 그 확충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의원님 뭐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하여튼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강원도의 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은 일단 이번 도로가 그 고용 유발 효과는 한 3만 명 가까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만도? 예, 3만 명 가까이 네네. 고용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 4조 원 넘는 그런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 강원 경제에 도움될 거라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국토부에서 예측한 직접적 효과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장기적 효과고 이것은 직접적 효과는 일단 유류비가 600억 넘게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 25km가 단축이 됐거든요. 예, 시간상으로는 한 40분이 줄었는데 그것이 결국 유류비 저감으로 가고 유류비가 저감이 된다는 것은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저감 효과가 한 100억 넘게 160억 정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어떤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도 한 뭐 1,20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접적 이익만 한 2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 경제 얘기할 때 우리가 늘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들을 해놨는데 이게 강원도민들한테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 중에서 강원도민들한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올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사실은 이런 그 도로망이라고 하는 거, SOC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 같은 거지 않습니까? 혈관은 사실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잘 흐르도록 뚫어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그 조치가 강원도에 큰 기대를 막연하게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각 지역별로 그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천 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통과하죠. 네, 과거엔 국도를 들려서 그 마을에 들려서 뭐 뭔가 즐기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그다음에 홍천 인제 중심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 도로망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 말고 서로 동반 상생하는 그런 연계한 예산을 만들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홍천, 인제 그리고 양양, 속초 이렇게 고성 이렇게 연계된 그 시군들이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국제적으로 다른 세계적인 관광지에 있는 그 순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순환 관광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길은 뚫렸습니다. 네. 손님이 더 올 거예요. 뭐 당일이건 뭐 체류를 하시건 1박을 하건 간에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써서 어떻게 모셔야 좋은가? 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이 고속도로가 뚫린 이후에 더 우리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네. 저희들이 지금 몇 개를 골라봤는데 우리 네. 이 의원님이 저 중에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걸 한 2개만 좀 골라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좀. 우선은 지금 동서 관광 벨트를 좀 하나 설명드리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둘째는 이제 복합 물류기지 건설 네.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서 관광 벨트라고 하면은 지금 동양과 동해안과 서해안을 이제 연결을 해서 관광 벨트화 시켜야 되겠죠. 네.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단지 그냥 여기만 목표 지점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면서 홍천에서 어디 들려고 그다음에 인제에서 어디 들리고 뭐 내린천에서 그렇죠. 이렇게 뭐 래프팅 하신 분들은 5세 케이블카는 5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 몇 군데를 들려서 워크북을 만들어 갖고 뭐 속초나 양양이나 고성에 어느 뭐 지점을 가면은 뭐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어디든 들려서 올 수 있고 근데 그 들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광 기반 시설들이거든요. 그것이 돼야지 복합 관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복합 관광의 핵심은 크루즈, 그다음에 공항 그리고 철도 그리고 이 고속도로 이 네 가지가 다 연계돼서 동시에 잘 가동이 될 때 어떤 관광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죠. 이 관광 벨트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도망이 만약에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요. 서울 속초 간 철도가 있고 서울 강릉 간 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속초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놀던 사람이 그 강릉에 반납하고 올라가고 또 강릉에 오신 분들이 렌트카를 받아서 여기서 하고 그런 연계적인 거 이런 것으로 해서 동서 관광 벨트를 좀 복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머리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복합 물류 기지라고 했는데요. 네. 저건 무슨 저건 얘기입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수도권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으로 옵니다. 철도를 타고서 속초로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타고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죠.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서 그리고 이제 철도로 유럽을 가야 되죠. 그리고 항만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에 지금 동해안을 항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양양에도 신항만 부지가 한번 검토됐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항만들이 수도권의 어떤 교통망과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북해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면은 사실 남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3분의 2밖에 안 북극해가 녹아가니까. 그래서 복합 물류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당장 뭐 공장이나 물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수도권에서 물류가 와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그걸 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강릉 제진 간 그 철도를 빨리 또 연결해야 됩니다. 철도는 한문으로 눈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죠. 크게도 순환되고 작게도 순환되고 가다가 딱 쓰면 철도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속초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과 종착역과 시작 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강릉 제주만 딱 연결해주면 눈목자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도 가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눈목자형 철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복합 물류 기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교수님도 뭐 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기서 하나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있을까요? 글쎄요. 뭐 나머지 동서고속철도나 양양공항 활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광 벨트와 물류 기지 건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땅값 역시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상물 근성이 좀 있어서. 아니 근데 속초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요새. 가슴이 막 그냥 울렁울렁하면서.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 서울 많은 분들 또 활동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공무원을 만나는. 다 땅 얘기만 하세요. 글쎄, 물려받은 땅 좀. 혹시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있지. 뭐
지금 살 수도 없고요. 예, 뭐 다행히 저는 뭐 그런 논란에선 자유롭습니다. 아이고. 그게 다행이라고 표현하시네. 불행한 뭐 게 아니라. 방송이니까. 자, 뭐 상승률 1위는 저는 늘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발전을 예고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투기, 두 번째는 땅값이 올라가도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이슈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땅값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서 사실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속초 같은 경우에도 그 엑스포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몇 배가 올랐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 인구 죽도, 기사문, 남해양 이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이런 시기를 틈타가지고 지금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뭐 묻지마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기존의 땅값보다 많이 주고 뭐 어떤 때는 2배를 더 준다니까 팔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나중에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더 비싸게 활용할 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의 전체적인 땅값을 올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개발이 오히려 땅값 때문에 부담이 돼서 어려워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땅 파시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데 그 뭐 땅 없는 저의 소망이고 캠페인 할 수도 없고. 땅 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속초고성 양양 지방자치단체 장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염려를 하시고 그 투기자본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 토지 거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언제든지 지자체가 개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에 나왔던 멀티 해비테이션. 네. 요거를 위해서 무슨 정책적으로 좀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나 주말에는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얘기고 그렇죠? 네.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이 주말을 그 인근 교회에서 보내고 주중에 다시 와서 일하고 이제 이런 그 멀티 해비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그런 개념이죠.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속초고성 양양이 지금 그 멀티 해비테이션의 어떤 중심지로 각광을 지금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 뚫려서 충분하죠. 양양 같은 경우에 그 군에서 뭐 사격장 부지라든지 과거에 이미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거기다 이제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몇 년 연속 다 완전 분양입니다. 와. 완전 분양되고 그리고 분양된 그 지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각광받고 있고요. 속초도 마찬가지고요. 속초도 영랑호 주변으로 그리고 저 울산 바위 밑에 원암리 주변으로 상당히 그런 그 지금 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성은 뭐 한 2,000세대 가까이 큰 규모로 뭐 들어오겠다라는 지금 제안들이 있어갖고 시군에서 그걸 열심히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그 노후에 와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집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장인들이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부자들한테만 또 이렇게 그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좀 없어도 공동으로라든지 아니면은 1년에 며칠씩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한 집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약간 콘도 개념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콘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이디어 좋네요. 여러 방면으로 지금 그 연구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멀티 해비테이션이 속초고성 양양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니 오늘 방송 나온 김에 요거는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못하신 거 있나요? 네, 아니 뭐 오늘 기회를 많이 주셔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난개발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각광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본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친환경 교육이 못하고 예를 들어 고도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해치고 이제 그다음에 급한 마음을 막 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에다는 식생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또 조잡하게 개발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아예 그것이 방해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꼭 공무원들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찬반이나 또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그 들어오는 그 투자되는 자본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동반 성장하고 앞으로도 서로 더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스키 보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키 보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스키보드 인구를 지금 우리 양양 속초 고성 쪽으로 여름에 서핑 인구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핑의 메카인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근데 그런 시설들을 만드실 때 너무 조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제가 뭐 조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난개발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하려면 역시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저 관광 얘기만 나오면 그 뭐 유럽이라든가 관광 도시들을 보면 네. 그 자연도 아름답지만 참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뭐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감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속초, 양양, 고성 이쪽은 좀 그렇게 좀 도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환경 단체들의 입김이 너무 세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단체 분들도 우리 국토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좀 지키려고 하고 하다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가끔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와 그리고 관공서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잘 의논을 해서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 쪽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하는 방식으로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걸 논의하는 정치적 장은 국회의원이 맞는 예,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자주 만나고 네. 자주 얘기하고 서로 자주 알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게 소통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인상이 좋으셔서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일단 우리가 오늘 주제가 동서고속도로 개통 신실크로드 시대 열리나 주 제목으로 했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지만 네네네.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슈워드로 고민했어요. 뭘로 할까 하다가 새로운 시작이 좋겠다. 새로운 시작. 많은 분들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양양이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의지를 다져서 강원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발전의 시작 그리고 양양을 통해서 양양공항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로 가고 또 항만을 통해서 크루즈를 통해서 여러 곳을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좋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우리 그 지역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우리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죠. 그럼.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